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 사실 네. 오늘 우리 강쌤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2주간 아주 초특급 스페셜 MC를 모셨습니다. 뭐야. 닥터 지바고에 누가 온 거야? 선우 용녀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녀예요, 용녀. 성우 동생 대신해서요. 2주 동안요. 네. 잘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요. 너무너무 더워 정말. 아우, 덥다 못해서 아주 날씨가요. 맞아요. 뜨거운데 이럴 때 더 신경을 쓰는 옷차림. 옷차림. 네, 아주 중요하죠. 사실 네. 선생님 겨울에는 우리가 뭐 추우면 뭐 조금 가리고 또 살이 좀 쪘어도 맞아. 가릴 수가 있는데 팔뚝도 가리고 뱃살도 다 가리는데 요즘은 옷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맞아요. 이것도 겨우 가렸는데 여기 또 망사야 또 다 비쳐 여기 살이. 그러니까요. 다 비쳐. 그래서 이맘때쯤 많은 여자분들이 기를 쓰고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맞아요. 말이 쉽지 사실 살 빼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에게는 그렇죠. 평생 숙제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분들이요 대답을 주신대요. 누구죠? 누구겠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시는 두 선생님인데요. 네. 유병욱 선생님. 네. 여기 또 누구신지 아시죠? 네. 장민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의 의뢰인은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만나봐. 건강 문제로 고민에 빠진 이들을 만나보는 닥터 지바고 상담소. 오늘 이곳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때 저 멀리서 등장하는 한 사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임미순입니다. 의뢰인은 어떤 고민으로 닥터 지바고의 문을 두드린 걸까? 저 보면 모르시겠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잘 그냥 모르겠는데요. 평범한 중년에 팔도 보세요. 이거 이렇게 반팔 입고 싶은데 이것도 못 입고요. 원피스도 한번 입고 싶은데 배가 나와서 못 입고요. 무릎이 아파요. 허벅지가 굵어서. 이 살이 안 빠져서 제일 고민입니다. 뱃살은 뭐 남일 같지가 않네요. 알고 보니 옷 뒤로 숨겨진 살들이 고민이라는데 키 155cm인 그녀의 현재 몸무게는 무려 78kg. 과체중이시네요. 보이는 것보다 더 나가시는 것 같네요. 보시면 믿기는 힘드시겠지만 미스 때는 한 45kg, 46kg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임신 중도증에 걸리니까 1년 사이에 94kg. 1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찔 수 있어요? 아기 낳고 났는데 아기만 빠지고 내 몸무게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저렇게 날씬했는데. 이뻐라. 젊었을 땐 날씬했지만 출산 이후 살은 불어나기만 했다는데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은 있을까?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30년 동안 뭐 안 먹는 거에 운동에 뭐 누가 좋다는 거는 다 해봐도 한 10kg 정도는 빠진 지금 현재 상황인데 좀 더 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아니 찌는 거 왜 이렇게 빨리 찌고 빠지는 거 안 빠지는 줄 맞아요. 최근엔 건강도 점점 나빠져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녀. 건강을 해서 좀 더 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닥터 지바고의 SOS를 쳤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임미순 씨의 고민 해결을 위해 집을 찾은 제작진. 과연 그녀의 생활 모습엔 문제가 없는 걸까? 아침은 두유와 바나나를 갈아 가볍게 마신다는 임미순 씨. 그래도 두유에 바나나면 나쁘지 않은데요. 아직. 근데 포만감을 주는 과일이라 네. 바나나는. 나름 관리한다고 아침 저녁으로는 뭐 이렇게 먹으면 속도 편하고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가벼운 식사 후 집안일을 시작하는데 불어난 체중으로 인해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버린다는 의뢰인. 아이고 힘드네.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어느새 그녀를 찾아온 출출함. 청소를 하시고 나니까 좀 출출함을 느끼셨나 봐요. 부엌으로 들어가시는데요. 허기를 달래기 위한 그녀의 선택은 탄수화물로 똘똘 뭉친 떡. 중간에
일하다가 보면 출출하니까 가끔씩 먹습니다. 조그만 거 한두 개는 괜찮지 않나요? 맛있어요. 맛있어. 설탕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송편에. 아, 어떡하면 좋냐. 아이고.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는 간식. 떡을 원래 좋아하세요? 떡순이에요, 별명이. 많이 자제를 하는데도 그래도 가끔은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앉아 계시잖아, 저렇게 네, 또 이제 앉아서 소화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와중에 그래도 안 눕네라고 생각했네요. 아이고, 저 이제 움직여봐야 되겠네. 잠시 앉아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녀.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살짝 좀 움직여보는 거예요. 아, 지금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저 걷는 것도 저 거실에서 저렇게 걸어봤자인데. 파워워킹을 산책처럼 또 해주셔야 되는데. 그마저도 몇 바퀴 돌지 않고 마무리한다. 지금 이제 운동 다 끝나신 거예요? 아, 네. 요새는 날씨도 덥고 나가는 것도 겁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운동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거실에서 저렇게 도는 게 운동이 끝인가 봐요. 그러시네요. 중간 점검 결과 뱃살의 원인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점심 식사도 나름 관리를 한다는데? 밥은 일단 그래도 잡곡밥으로 드시네요. 밥을 드시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잡곡밥 좋다 그래서 잡곡밥을 해갖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집에 있는 반찬 몇 가지 하고 점심에는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곡밥과 달리 그녀의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은 나트륨 가득한 자극적인 반찬들. 아침은 조금 마음에 부실하게 먹었다고 생각을 해서 점심에는 이렇게 제가 챙겨 먹고 있어요.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짠 거. 나트륨. 그러네, 나트륨. 어떡해. 짠맛 폭발하는 나트륨 위주의 반찬들로 구성된 점심 식단. 일상 점검 결과 곳곳에서 발견된 그녀의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살이 찌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환들까지 찾아온 상태. 살이 찌니까 10년 전부터는 당뇨도 오고 몇 년 전에는 심장도 망가져가지고 협심증이라 그래갖고 스텐트 시술도 했고 병원에서도 건강하려고 하면은 살을 빼는 게 1번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수많은 약들뿐. 건강으로 해서 저기 하셔야죠. 이분한테는 지금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살이 찌면서 불편한 게 많은데 외모도 외모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병이 나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살 때문에 당뇨도 오고 협심증도 왔는데 이제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올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엄마들은 다 저렇게 살림하라, 일하라 사실은요 살 빼기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그거 알아요? 나이 들면 더 빼기 힘든 거. 네. 근데 어머님들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 물만 먹는 건 아니지 않나.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아시잖아요. 저희 젊은 우리들도 다이어트 식단 얼마나 어려운 거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이 드실수록 한 끼만 굶어도 되게 체력이 소모가 심하시대요. 그래서 한 끼도 굶으면 안 되니까 저렇게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식단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나도 젊었을 때 젊어봤으니까 네. 그럴 땐 좀 덜 먹고 막 많이 먹고 그래도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돼. 안 돼. 다이어트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아주 미쳐 죽겠어.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정말 참기 힘든 식욕. 그리고 그분의 유혹. 탄수화물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비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의 시선과 스트레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네. 요 세 명 말고 뒤에 배우 조종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호르몬. 이 호르몬이 연관돼서 실제로 더 심한
비만을 불러내는 거죠. 어떤 호르몬이요? 무슨 호르몬이에요? 그놈 자식이 그냥. 근데 단어만 들어도 딱 이제 다이어트에 최적인 것 같아요. 최대적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런 말씀 드리 죄송하지만 식욕을 잘 참는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네. 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네. 얄밉죠? 네. 제가 참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운동을 좀 하기 싫어서 아이씨 뭘로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식단 조절을 해보자. 해보자 해서. 네. 근데 지금 들어서 조금 후회되는 게 이 식욕을 너무 억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 운동까지 안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있네.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잘 먹고 운동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체형인 건데, 근데 그 식욕을 억제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운동 가기 싫어서, 운동하기 싫어서 식욕을 억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식욕이 좀 있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엄청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시긴 하실 거예요. 저는 식욕 못 참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골다공증이다 무슨 이제 다 네. 생기는 거지 뭐. 맞아요. 선생님 식욕이 좀 많은 편이세요? 네, 좀 있는 편이에요. 식욕도 좀 있으시죠? 그럼 이거 혹시 이게 네. 식욕 같은 건 타고난 건가요? 사실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우리 뇌에서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 배부르게 먹으면 그만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럼 친구 아니에요? 엄마나 친구? 렙틴이라는 호르몬이죠. 렙틴? 렙틴. 렙틴. 네.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네. 내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더 이상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정말 좋죠. 다이어트에 정말 필수인 호르몬 너무 좋은 같잖아요.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이 렙틴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부터 유리되기 시작하는데 지방이 많아지면 렙틴 호르몬도 많아집니다. 근데 그러면 반대 아니에요? 렙틴 호르몬이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인데 네. 살이 찌는 사람들일수록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많으면은 약간 더-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러면 식욕이 그러면 억제가 돼야 좀 되죠. 뚱뚱한 사람은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올 테니까 덜 먹게 될 것 그쵸, 같잖아요. 식욕이 더 잘 억제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렙틴이 많아지면은 식욕도 억제되니까 살이 빠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엄마 잔소리도 많이 듣게 되면 이제 내성이 좀 생기죠. 안 듣죠. 네, 안 들리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내 몸에서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욕이 더 당길 수도 있는 거죠. 안 듣는구나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식욕도 식욕이지만 말이죠. 네. 탄수화물은 정말 끊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밥상으로 사는데 밥심으로 내가 밥심으로 밥상으로도 살죠. 네. 밥상으로 서로 살죠. 네, 밥심으로 그쵸. 살고 네. 밥상에 오잖아. 그러면 어머머머 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오기가 무섭게 그냥 흐르륵 먹게 되잖아요. 국수 얼마나 네, 맛있어요. 거기다가 쌀밥은 어떻게 끊어? 또 국수는 어떻게 끊냐고 어떻게 안 먹어? 그리고 그거 아세요, 선생님? 뭐야? 탄수화물 끊잖아요? 응. 성경은 또 왜 이렇게 맞아. 나빠지나 들어오시다고 알고 있네요. 왜 이렇게 나빠져요, 성격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친구들 탄수화물 끊는 애들 보면은. 실제로 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요. 저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거야. 돼지고기를 먹어도 비계를 많이 먹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나만 살이 더 찌는 것 같다. 그래요. 이럴 때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아기? 아기?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 정말 좋은 호르몬인데 뭐예요? 네.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네.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정말 진짜 필요하겠죠? 진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 우리가 섭취를 하면 이게 잘게 쪼개져가지고 네. 조그맣게 됐다가 다시 우리 몸으로 쌓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지방으로 전환되고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저희 몸 안에서 나와요? 그렇죠. 너무 좋은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악순환인 게 내장 지방이 쌓일수록 아디포넥틴 호르몬 분비가 줄어요. 내장 지방은 필수 아니에요? 맨날 달고 다니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과하게 탄수화물 섭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자 우리가 언덕이 있는데 눈을 싸가지고 굴리면 어떻게 되죠? 눈덩이 점점 커지는. 살이 더 찌고 지방분해 호르몬은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의 시작 그리고 반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는 미용, 체형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저는 임미수 씨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례자분한테도. 네. 비만은 질병입니다. 비만 때문에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증 올 수도 있고 네. 또
당뇨와 같이 나타날 수 있고 대사 질환이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인 게 뭐냐면 그런 비만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같은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자체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런 물질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내장 지방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우리 몸을 해할 수 있는 만성 염증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가 있는데 정말로 이러한 비만, 당뇨,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은 장기 일부에서는 암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긴 염증이 계속 만성이 되고 더 쌓여져 가면은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암도 무섭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비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더 큰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심뇌혈관. 심뇌혈관. 단순히 허리 둘레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성이 남성인 경우에는 최대 11.7%, 여성인 경우에는 27.4%까지도 높아질 수 있고요. 뇌졸중 역시 남성은 19.6%, 여성은 28.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우, 그런 말이지. 지금 그 의뢰인 있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팀장님들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그럼 유빈 씨가 먼저. 그럼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어머님분들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갱년기에 찐 나이살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갱년기에 찐 나이살을 확실히 잡은 주인공을 찾아 나선 지바구팀. 한눈에 봐도 호리호리한 체격. 아유, 이뻐라. 잘록한 저 허리. 잘록한 허리의 소유자가 오늘의 주인공? 저희가 비만을 극복하신 주부님을 찾아왔는데 맞으신가요? 내가 비만을 극복한 김정욱입니다. 지바거팀의 주인공 김정옥 주부.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살이 빠지고 나니까 그냥 직접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제가 야채를 심어서 먹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정말 야채를 절해야 돼. 재배해서 따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수확해 더욱 싱싱한 채소들. 너무 재밌어요. 키워서 먹는 게. 자연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서 야채를 키워 먹는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 살을 빼고 일상의 행복도 되찾은 그녀. 하지만 한때는 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 지금은 52kg인데 내가 많이 쪘을 때는 62, 3kg까지 나갔어요. 갱년기를 겪으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갱년기가 오니까 우울증도 심하고 그리고 막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고 막 밀가루 음식이니 뭐 고기니 막 그런 걸로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다 보니까 더 이렇게 살이 찌고 그러더라고요. 갱년기 이후 체중이 11kg 증가. 그리고 살찐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셨었대요. 그때 당시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200 가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이거를 낮추지 않으면 위험할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된다. 살을 빼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성공하셨어요. 딴 사람이 되셨네요. 정말 성공했다. 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많은 노력 끝에 체중 감소뿐 아니라 건강까지 좋아졌다는 김정옥 주부. 갱년기쯤에 뚱뚱해져가지고 그래서 갱년기 맞춤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녀의 갱년기 맞춤 다이어트 비법은? 냉장고에서 꺼낸 비트로 식사 준비를 하려는 걸까? 출출해가지고 간식을 만들어서 먹을까 하는데 수제로 제가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먼저 비트를 얇게 써는데 비트로 만드는 간식의 정체는?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하는 비트 칩 만들어 볼까 하고. 아, 칩을 만드는구나. 옛날에는 과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보따리씩 마트에 가면 사다 쟁여놓고 그렇게 이제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주전벌이를 잘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 저 일체 안 사 먹고 만들어서 제가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제 영양 간식. 본인이 해 먹어야만 다이어트도 돼요. 그렇죠. 맞아요. 밤낮 시켜 먹고 밤낮 이렇게 나가서 먹고 이거 다이어트 안 돼. 맞아요. 비트 칩을 만들고 이번엔 차를 준비하는데 비트 껍질을 말려 차로 마시고 있다는 그녀.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그쵸. 네. 이걸 먹으니까 화장실도 잘 가고 그리고 포만감도 있고 다이어트도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건강차예요. 갱년기 맞춤 다이어트 첫 번째 비법은 건강에 좋은 수제 간식을 섭취하는 것. 어머, 소리 봐요, 소리. 아유,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굶기만 하면 영양의 균형이 안 맞아서 살도 안 빠지고 건강도 해쳐요. 식욕은 참지 마시고 건강한 간식으로 드세요. 간식을 먹었으니 이제 좀 쉬려는 걸까? 쉬면은 언제 운동을 해요? 쉬면서 뱃살을 빼야죠. 배에다 힘을 주고 두 발을 같이 들어 올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활용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어머야, 잘한다. 저거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깍지 끼고 왼쪽을 오른쪽 무릎 터치. 안다면 안다는 대로 가볍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답니다. 이때 옆구리를 비틀면 복부에 더 강한 자극이 된다. 운동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걸까? 앉아서 운동하는 게 힘들다면 누워서도 할 수 있다. 다리를 30cm 정도 살짝 들었다 내렸다 바닥을 안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양손으로 허리를 받쳐주면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야, 운동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뱃살 타파 운동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 아니 이건 비닐 장갑과 이쑤시개? 바로 주부님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복식호흡 하려고요. 먼저 비닐 장갑 중지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어주는데 비닐 장갑을 입에다 대고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되는 복근. 비닐 장갑을 활용하면 운동 효과를 더욱 잘 느낄 수 있다. 갱년기가 되면 힘이 더 약해지니까 많이 무리하지 않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운동들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맞춤 다이어트 운동법으로 꾸준히 관리한 그녀. 과연 현재 허리둘레는 26인치가 채 안 된다. 26인치야? 50대 후반에 26인치도 안 돼요. 괜찮다. 이야. 운동도 필수고 가장 또 중요한 게요. 먹는 음식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가르쳐주세요. 채식이 그녀의 또 다른 비법? 채소만 먹는다고 비법이 아니죠.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오늘의 점심 반찬은 가지나물. 먼저 프라이팬에 가지를 볶으려는데 그런데 식용유 대신 넣어주는 건 바로 물? 기름 넣으면 트랜스 지방도 높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수분 조리법으로 해 먹어요. 물 넣고. 고등어 구이 역시 수분 조리법으로 담백하게. 그녀의 갱년기 맞춤 다이어트 마지막 비법은 수분 조리.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린 조리법으로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은 높였다. 저와 같은 중년의 주부분들 일상생활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살도 빼고 오래오래 건강도 지키세요. 중년에요. 뱃살도 잡고요. 건강도 잡았네.
근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갱년기가 되면 뭐 별거 안 먹어도 살이 좀 찌고 몸도 잘 붓고 또 만사가 귀찮아서 운동하기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부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 드시면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부님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잘했어. 아유. 아니 너무 잘 봤는데 아까 김종욱 주부님 보니까 평소에 간식을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먹던 간식을 끊으시고 본인만의 이런 말린 과일이나 그치. 채소 이런 걸로 바꾸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뱃살이 많이 먹어도 뱃살이 빠져요? 칼로리가 적게 조리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자를 먹는 것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또 사실 이게 제가 대기실에서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달달하고. 지금 먹어도 되죠? 네,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오케이. 한번 네. 먹어. 한번 네, 우리도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까요? 맛만 보자. 아니 간이 된 것 같아요. 좀 짭조름해요. 이건 여기서 나오는 간이에요. 감자칩 왜냐면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간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 얘가 가지고 있는 것만 쫙 나온 거잖아. 네. 진짜 근데 간안 이렇게 하셨나? 맛있잖아. 그래서 저희가 또 괜히 비트를 말려서 칩으로 네. 드시는 게 아니에요. 또 비트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쵸, 비트는 좋은 선생님? 거 알죠. 비트는 100g에 40kcal 정도로 저열량의 식품인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고 또 식이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다이어트 할 때 부담 없이 드시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말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쌤. 그래, 그런데 이렇게 예쁜 그 이유빈 팀장이 또 뭘 다른 걸 준비하셨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주부님께서 하셨던 비닐 장갑 운동 혹시 그러게요.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운동 방법이라서 제가 한번 직접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손가락을 딱 잡고 이쑤시개로 구멍을 한번 뚫어요. 네네, 벌써 뚫었어요. 뚫으셨습니다.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입에 대고 숨을 쉴 건데요. 갈비뼈가 팽창이 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코로 숨을 잔뜩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깊게 내쉬면 됩니다. 제가 안 되는데요. 힘들어. 잠깐만. 이거 근데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쉽지 않다. 신경을 내가 많이 이쪽 써야 편 안 들을래도 들겠다. 지금 이렇게 깊게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후 내쉴 때 네. 복근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느껴지셨어요? 네, 느껴져요. 이게 바로 복식 호흡을 하는 건데요. 이 내쉴 때 배에 힘을 딱 주면서 숨을 내쉬어주면 이 코어 근육이 수축해서 뱃살이 빠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복식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포 내의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복식 호흡은 아시다시피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 흡수 또 변비도 예방이 되고. 네. 아우, 정말 지바고팀 준비 많이 했는데요. 이쪽에 저기 닥터팀 뭐 준비한 거 없어요? 있어요? 사실 저희 팀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오케이. 지금까지는 그냥 밑밥 정도 그냥. 네. 잘 깔아줘서 고마워요. 진짜. 선생님, 3살 버릇!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살 역시 이 초장에 잡으면 나이가 들어도 군살 없는 몸매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비법 지금 확인하시죠. 닥터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20kg 감량하신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진짜? 뭐야? 이분이 바로 20kg 감량의 주인공 김다미 씨. 그런데 원래 날씬했던 분 아닌가요? 앉아, 앉아. 엄마 그림 그리자. 엄마 몸매가 저래? 꽃 그리는 거야? 나무 손. 예지는 엄마 예쁜 거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혼나가지고 사실은 저도 예쁘고 싶은데 엄마가 더 예뻐가지고 산났거든요. 지금은 예쁘고 날씬한 엄마지만 그녀도 6년 전에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다는데 임신했을 때 임신 때문에 살을 쪘었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80kg였어요. 오, 상상이 안 가네요. 몸이 무겁죠. 임신까지 했으니까 더 무거운 건 너무 당연한데 그것보다는 외모가 갑자기 변하니까 대인 관계에서 좀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찐 살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빨리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다는 그녀. 탄수화물 아예 안 먹었어요. 출산을 한 산모임에도 하루에 달걀 2개,
그다음에 미역, 건더기 정도만 먹고 거의 굶었죠. 한 달을. 하루에 저게 다였대요. 드신 게. 처절하게 다이어트를 하셨군요. 그때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고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거든요. 이제 아기를 수유를 하는데 밤에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이렇게 들려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정맥 진단.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다고.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이어트다라고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습관들을 변화시키면 그게 굉장히 몸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내 몸에 맞는 패턴화시키나 일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와.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 후 자신감도 되찾아 미시즈 선발 대회에 도전해 수상까지 한 그녀. 그녀의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건강한 다이어트가 저희 목적입니다. 운동으로 요가를 시작한 그녀. 지금은 자격증을 따 강사로 활동 중이라는데. 되게 우연하시다. 저게 원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요? 나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됐어.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좀 라인을 좀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좀 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빼주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온 결과 이제는 어려운 동작도 적적 해낼 정도로 수준급 실력자가 됐다고. 어머머머머. 우와. 대단하다. 와. CG죠, CG. 아닙니다. 요가가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요가는 단순히 근력 운동을 하거나 유연성 스트레칭만을 하는 운동이 아니라 독소와 노폐물 배출에 좋은 림프절 부분을 계속 자극해주면서 또 마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전신순환으로 노폐물은 빼고 근력은 키워라입니다. 먼저 두 다리 쭉 펼쳐 놓으셨다가 좌골을 바닥으로 잘 눌러주시고 한 발 먼저 허벅지 안쪽으로 갖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먼저 열어줄 거예요. 천천히 몸을 숙이며 서해부를 자극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데 이때 몸을 좌우로 비틀어 자극의 강도를 높여주면 독소 배출은 물론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독소를 바깥으로 빼내주는 신체 기관이 여기 사타구니 부분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양 무릎이 만나도록 다리를 포갠 후 상체를 천천히 숙여주면 사타구니 림프절 자극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전사 자세라고 하는데요. 골반을 계속 열어낸다는 동작을 하시면서 여기서 천천히 무릎을 한번 펼쳐보실 거고 또 내쉬면서 내려가서 골반 활짝. 코어 근육을 키우고 고관절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되는 전사 자세. 이어서 옆구리 스트레칭까지. 아, 이뻐라.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요가만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몸에 딱 맞는 저만의 다이어트 루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다미 씨만의 다이어트 루틴? 과연 생활 속 그녀만의 다이어트 루틴은 무엇인지 살짝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녀의 기상 시간은 무려 아침 6시. 6시에 기상을 하세요, 무조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매트 위로? 근데 매트에 가서 무리하게도 안 하고요. 그냥 스트레칭 정도의 요가를 한 15분 정도를 하십니다. 와, 근데 일어나자마자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15분씩 모닝 요가를 빼놓지 않는다는 그녀. 새벽에 모든 아이들은 다 자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짬을 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되는데 꾸준하게 매일매일 근력 운동을 하면 나의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니까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가예요. 요가 후 수분 충전을 하는 듯한데 그녀가 물에 타먹는 이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미숫가루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시서스 추출물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요. 저도 그때부터 찾아서 먹어보고 또 먹다 보니까 입맛에 잘 맞아서 지금은 계속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서스는 과연 어떤 걸까?
시서스는 열대 지역과 같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담쟁이 형태의 식물입니다. 인도의 전통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는요, 이 시서스를 다양한 용도의 약용식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연구를 토대로 해서 시서스에서 추출한 시서스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준비에 나서는 그녀. 왠지 식단도 다이어트식으로 준비할 것만 같은 느낌인데. 아우, 맛있겠다. 이것도 고기 먹네, 그래야. 예상을 깨고 아침부터 고기에 과일까지 푸짐하게 준비하는 그녀. 아니, 근데 반찬이 너무 많아요. 푸짐한가요? 저는 평상시에 늘 좀 배부르게 먹는 편이에요. 특히 아침은. 근데 그게 제가 아침에 또 요가도 했고 또 평상시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특별히 먹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있어요. 기초 대사량이 말이죠. 다이어트에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맞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로 신진대사에 쓰이는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일부러 움직여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비되는 열량이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준다는 것이죠. 제 베스트 프렌드 중에 저랑 키, 몸무게 모든 게 똑같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우리 많이 먹거든요. 삼겹살이든 뭐든 엄청 많이 먹는데 그 친구만 살이 안 쪄요. 계속. 저희는 계속 찌는데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높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저희보다 몇 배를 더 움직인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것 같아도 먹지 않는 딱 3가지가 있거든요. 피디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푸짐한 것 같아 보여도 그녀가 절대 먹지 않는 3가지가 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저희는 아침에 식사할 때 평상시에도 국을 좀 안 먹어요. 그래서 염분을 좀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쁜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또 고지방 음식들은 좀 자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3금 식사법을 지키고 있어요. 많이 양껏 다 드시는데 저 3가지만 무조건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식사할 때도 시서스 추출물을 곁들여 먹으면서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김다미 씨. 시서스에서 추출한 시서스 추출물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주간 시서스 추출물 300mg, 0.3g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은 약 7.4kg, 체지방은 약 7.9%, 허리 둘레는 약 8.6cm, 엉덩이 둘레는 약 9.1cm가량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랑 고기가 들었어. 꾸준한 관리로 나이살도 잡고 건강도 지켜 행복한 그녀. 중년에 찾아오는 나이살, 여러분들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살 타파하고 건강도 챙기세요.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정말 다이어트 잘못했어요. 몸 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진짜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잘했네. 맞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이 달라. 아우, 뭐 젊을 때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러니까 이 방법은 나이가 드신 중년분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맞다. 지방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쌓이지 않게 몸을 초장에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전신 순환을 돕고 근육을 만드는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나이살을 초장에 잡아줘야 합니다. 오늘 초장 얘기 진짜 많이. 고추장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초장거든요. 근데 약간 초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마. 아침 공복에 차를 드시더라고요. 시서스 차를 드시던데 보통 차도 좀 칼로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물을 드셔도 되는데 굳이 이 차를 마시는 이유가 있는지. 이 식욕에 관여하는 호르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렙틴 호르몬이라고. 네. 이 시서스가 과도한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식욕을 잡아주는데 조절하는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과체중인 20에서 60대 55명을 대상으로 시서스 추출물 300mg을 8주간 섭취했더니 렙틴 호르몬이 7.92mg/dL 감소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뭐 수치로 말하니까 정확히 뭐 모르겠지만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시서스가 도움이 되는 게 또 있는데 아까 유빈 씨 우리 지방 분해를 하기 위해 나왔던 도움을 주는 그 호르몬이 뭔지 기억하세요? 그 아디포넥틴이었나? 야, 맞죠? 네. 얼굴만 미인인 줄 알았더니 뇌가 미인이네. 이렇게 뭐 저거 하나 외웠다고. 지나가다 뭐 한 마리 잡은 거지 뭐. 저거 하나 외웠다고. 네, 나는 얼굴도 미인이지만 잘 안 외지든. 저는 물어볼 줄 알고 외우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뭐 잘 외웠어요. 네. 근데 이 시서스가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역시 지민 씨가 얘기하니까 더 귀에 잘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이 한 연구에서 과체중의 20에서 60세 55명을 대상으로 시서스 추출물 300mg을 8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10.47mg/dL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했네요. 그만큼 지방 분해를 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몰라. 아유, 난 지금 몇 번 들어도 그냥 호르몬 이름을 잘 모르겠어. 복잡하죠. 어쨌든 이런 호르몬들이 제 역할을 잘하면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거야? 그럼요. 지방으로 안 가겠다. 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분들 갱년기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심해지잖아요. 이럴 때 이 무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더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나이살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심의 일격을 한번 날려볼까요? 많은 분들이요. 간식과 뭐 야식 이런 거 막 과식하시면서 먹는 게 다 살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서스가 살로 가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살찐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지. 요렇게 반응할까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봐야죠. 보자. 네. 네, 2개의 비커에 물과 아밀라제 효소를 넣었어요. 근데 한 곳에만 시서스 가루를 넣었고요. 그 위에 빵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뒤에 저희가 한번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24시간 후에 시서스 가루 넣은 쪽은 빵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른 쪽은 다 흐트러져서 분해가 됐어요. 진짜요? 네. 일부러 찢은 아니 거 근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빵이 이렇게 돼서 다 장으로 와야 되는데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위에 나빠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아까 식빵이었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침, 아밀라제부터 해가지고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래, 여러 가지 쪼개져가지고 흡수가 잘 되면 어디로 가죠? 척척 지방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서스에 있는 이소람레틴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이 아밀라제의 활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쪼개지고 다시 재흡수가 돼서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고 아까 보였던 것처럼 식빵덩어리 그대로인 것처럼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빵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똑똑하고 예쁜 지민 씨가 준비해드린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 어떻게 내려가나 그랬는데 하여튼 뭐든 잘 알고 먹어야 돼. 시서스 먹을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네, 과도한 섭취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또 기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치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닥터팀, 지바고팀 솔루션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생활 속 운동법 그리고 또 간단한 수분조리법으로 여러분 갱년기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엔 제가 근육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쫙 올려주시고요. 시서스 섭취로 중년의 나이살 타파하세요. 네, 과연 의뢰인은 어느 처방전을 선택하게 될까요? 마지막에 꼭 확인하세요. 닥터 지바고 용료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의뢰인 임미순 씨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닥터 지바고에서 그 어머님을 위한 처방전을 가지고 왔어요. 닥터 지바고의 고민을 의뢰한 그녀를 위해 맞춤 처방전을 전달하는데 중년의 나이살을 잡은 닥터 팀과 갱년기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 지바고 팀. 과연 그녀의 선택은? 저는 닥터팀의 처방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전신순환, 근육에 좋은 운동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품 처방.
운동도 되고 살도 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씻어서 추출물을 먹으면 식욕 조절도 되고 지방 쌓이는 것도 조절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먼저 운동법 솔루션부터 따라해보는 임미순 씨. 하고 나니까 몸 찌뿌둥한 것도 좀 풀리고 자주 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처방은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단 관리. 임미순 씨의 건강을 닥터 지바고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샘솟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식단 관리 더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습니다. 파이팅!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부끄러워 감춘 질염이 일상을 불편하게 만든다. 질 건강을 되찾는 모든 법,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Can't keep us down no more. We're free at last, don't need the past. 채널 A